최혜병 특검법 질문 나왔죠. 여기에 대통령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뭐 여당에서 주장 얘기가 나왔던 조건부 수용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거는 조건부 수용이라고 봐야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도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수사 결과가 진짜 국민적 기대나 부실한 수사로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 국민적 의혹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자신이라도 이 특검 가도록 하겠다, 이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맹맹백백한 수사를 갖다가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정말 최혜병이 사명한 것 때문에 왜 무리하게 수색 작업에서 그렇게 됐냐라고 진짜 경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혜병 특검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외압이고 왜곡이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혜병 때문에 경례했다 그러면은 최혜병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게 왜곡되고 은폐되고 막아지고 이첩을 다시 이 서류를 갖고 와서 보류하게 되고 이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지? 까먹었는데. 저기 앞에 이야기 뒤에 얘기 다 섞어서 다 한 거예요. 왜 거기다가 두 번째를 왜 물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길었어. 최당방 사건 특검을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처리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이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대한민국이 법정 모순에 빠져요. 너무나 심각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되려면 일단 박정원 대령에 대한 기소, 나아가도 지금 재판 절차가 중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원 대령은 지금 기소돼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공수처 수사해서 박정원 대령이 잘못이 없다. 근데 여기는 재판은 재판대로 와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수습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법원에 넘어간 사건을 어떻게 어렵죠. 그러니까 재판 중인 상황을 재판을 이게 정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걸 중단시킬 수는 없죠. 근데 보세요, 우리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따로 이게 항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를 해요. 무언가 잘못됐다고 해도 지금 공수처 수사는 벌어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압에 의해서 공수처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는 가정. 오히려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공수처 수사는 형편없을 것이다. 특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절차가 세계 트랙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이게 재판 단계에 넘어가는 사안의 공소 취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압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하실 걸로 보이는데, 저는 조건부 수용이 아니고 거부권 행사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는데, 22대 국회에 들었으면은 아마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될 거예요. 그때 가면 지금보다 진상이 더 드러나고 대통령의 지금 이 구심력이랄까 이런 것도 더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통과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그건 그야말로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에 빠지게 될 텐데 계속 이렇게 국민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법안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무슨 법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할 거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한 그런 범죄 사실을 갖다 그때 특검을 도입하면서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했어요. 사법 체계가 무시되면서까지 바로 특검으로 가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언론이 이걸 계속 감시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알 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야당에서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의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특검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기존의 사법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특히 공수처가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공수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자꾸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최혜병 이 수사외압 사건 그걸 중단하고 왜 특검하자고 하느냐 자기 모순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공수처장이 임기가 끝났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늑장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차장도 퇴직했어요. 그다음에 일부장도 또 퇴직했어요. 그래갖고 대행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정확한 수사 내용이 부실하고 미흡하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특검으로 가고자 한다.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분만은. 정말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왜 특검 주장을 해요? 특검 주장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의원들이 하거나 이 당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게 만약에 검찰 조사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특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삿바끈을 놓쳤다 그래야 되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자, 미루고 보자 정도의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예상 질문이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답변을 미루어 봤을 때 둘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나요? 그런 말씀 그대로 20년 동안 이제 검찰 조직에서 한솥에서 밥을 드셨는데 그런 만큼 이제 서로의 속 마음이라든지 또 뭐 이런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오해는 있었지만은 비서실장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시 윤재욱 원내대표 이 세 사람 회동에서 오해가 있었다. 예. 그걸 자기가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20년 이 직위 관계로서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조만간 만나나요? 저는 뭐 두 사람 관계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기자회견했다고 금방 뭐 그렇게 만나고 그럴 사안은 아니죠 또. 충분하게 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봐도 될 사안이에요. 급하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안 만난다고 해서 지금 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집권당의 어떤 위원장이라면은 당정 관계라든지 당정 협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만나야죠. 빨리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이요.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만날 거냐 했더니 열려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되고 대통령 취임 초에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 했더니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 만났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열려 있다고 하면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만나겠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뒷받침됐던 말이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남긴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꽤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이 검사 동업으로 정말로 진하게 묶여있던 두 분이 정치 동업하려다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윤한 갈등 1, 2, 3가 그렇고요.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확인된 얘기도 그렇고 예. 굉장히 이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어요. 네. 한 전 위원장이 그럼 연락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만난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가 가기 전에는 만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는데 거절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만납시다 하고 얘기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기 싫어. 연락하기 싫다. 당신도 연락 안 할 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수성님의 번역,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점치는 거, 당대표에 출마할지 안 할지, 뭐 요새 이런 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이게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꼭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그냥 열심히 하다가 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뭐 유난 충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 보기에는 충돌은 없었고요. 그냥 무난하게 저희는 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만약에 정치를 뛰어들었다면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겼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카드를,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되나. 어렵다. 어려운 걸 이겨내는 게 선거고 지도자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 상황에서 정말 정치의 본질이 뭔지,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총선 결과를 두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좀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 그날 답변도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무운을 빈다 이런 얘기 들렸어요. 근데 통상 정치권에서 무운을 빈다는 것이 순수한 격려거나 기대가 아니거든요. 잘 해봐라. 과연 잘 될까?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속단하기 어려운데 선후배로서의 혹은 이 부하와 상사로서의 그런 관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출마를 한다면 그거는 윤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일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70분이 좀 부족했어요. 손을 들고 이 발언권을 얻지 못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기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네 분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분해서 질문을 좀 대신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자처럼 좀 손 들고 소속사 밝히고 질문을 한번 할 기회를 드릴게요. 의원님. 예. 예. 전 정의당사에서 나온 박원석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근데 이런 평가들이 많고 그걸 드러내는 단적인 지표가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15단계나 하락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하고 싶은 기자 계신가요?
없는 걸로. 그렇겠죠. 별 기대를 안 하는 기자들입니다. 대통령의 빙의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언론자의 축소에 대해서. 굳이 뭐 그것까지 여기서 대별할 이유는 없죠.